괴담 속으로 배교의 담력 훈련. 운동을 배우고 있던 도장에서 방학을 맞이해 수련회를 갔다. 물놀이도 좋고 밖에서 친구들과 잠을 자는 것도 좋았지만 내가 제일 기대하는 것은 담력 훈련이었다. 근처에는 이미 폐교가 된 작은 분교와 공동묘지가 있어 담력 훈련을 하기엔 딱이었다. 사범님께서 규칙을 설명해 주시는 동안 기대감에 두근거렸다. 코스는 이 길로 쭉 가서 공동묘지를 지나 학교 안에서 정해진 물건을 찾아오면 된다. 2명씩 짝지어서 이동할 건데 경수가 몸이 안 좋아서 한 명이 비는구나. 어디 혼자서 도전할 용자 있나? 모두들 겁을 먹었는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겁쟁이들. 사실 담력 훈련은 무서워야 제맛인데 둘씩 다니면 재미가 반감된다. 간만에 소름 좀 느껴볼까 싶어 내가 자원했다. 좋아. 중간중간 사범님들이 계시니까 안전에 문제 없을 거다. 그럼 차례대로 출발! 그렇게 한 조씩 출발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차피 사범님들이 꾸민 건데 뭐가 무섭다고 저럴까?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랜턴만 들고 어두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큰소리치며 오긴 했지만 어두운 숲길을 지나 공동묘지가 보이자 순간 겁이 덜컥 났다. 여름인데도 왠지 모를 서늘한 느낌이 들어 바짝 긴장한 채 걷고 있었는데 바람 소리인지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인지 스산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사범님이 장난치시는 거겠지.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애써 옆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야가 끝에 보이는 무덤가에 하얀 물체가 보였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같았다. 여자 사범님인가? 그 모습엔 너무 놀라 도망치려고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여지지 않았고 두 눈을 질끈 감으려던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괜찮니?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불러 돌아보니 여자 사범님이었다. 나는 공포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사범님을 보고 다시 무덤가를 보기를 반복했다. 아까 보았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뭘 봤길래 그리 놀래? 선생님 귀신 소리 되게 리얼하지? 코스는 저쪽 길로 쭉 가면 돼. 금방 학교가 나올 거야. 안심이 된 나는 다리가 풀리는 걸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사범님 말씀대로 학교로 향했다. 울음소리는 그렇다 쳐도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겨우 폐교 앞에 도착한 나는 소름이 돋았다. 어두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흉물스러운 동상들이 학교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괜히 혼자 온다고 했나? 얼른 미션만 해결하고 나가자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발을 디뎠다. 근데 계속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 천천히 숨죽여 걷기 시작했다. 희뿌연 먼지와 거미줄, 귀퀴한 냄새까지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느낌이 역력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에 온몸의 털이 바짝 서는 듯한 느낌이었다. 룰은 간단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정해진 곳에만 있는 물건을 찾아오면 되는 것이었는데 여러 교실 중 딱 2반까지만이었다. 얼른 둘러보자는 생각으로 첫 번째 교실 문을 열었다. 먼지로 인해 콜럭거리면서 빛을 비추어 보는데 분명 폐교임에도 책상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
사범님들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겠지. 그렇게 좁은 시야에 적응해가던 그때 교실 한가운데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누굴까? 혹시 무서워서 돌아가지 못한 아이 중에 하나일까? 와, 이번엔 정말 작정하고 준비하셨네. 나는 사범님이 여자아이들에게 시켜 장난을 치는 거라 확신했고 무시를 하며 물건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았다. 그닥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뒤졌으나 내가 찾는 물건은 보이지 않았고 다른 교실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교실을 나서며 누군가가 있던 것을 보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어 서둘러 고생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는 교실을 나섰다. 다시 나온 복도는 아까보다 조금 적응이 됐는지 처음보다는 조금 덜 무서웠다. 조금은 마음이 놓인 나는 천천히 걸음을 떼어 다음 교실로 향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뒤를 돌아볼지 말지 고민이 됐다. 괜히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교실로 들어갔고 전에 들어갔던 교실보다 책상이 얼마 없는 듯 했다. 그렇게 책상 서랍을 뒤지니 뭔가 손에 잡혔고 그건 내가 그토록 찾던 도법띠였다.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갑자기 랜턴 불이 꺼졌다. 랜턴 불을 다시 켜려고 하는 그때 앞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지 확인할 틈도 없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일단 몸을 숨기자는 생각이 들어 바로 책상 밑으로 숨은 나는 그 존재가 무엇이든 얼른 내게서 멀어지길 바랬다. 곧 누군가가 들어오는 게 보였고 가만히 보아하니 아까 그 여자인 듯 했다. 나를 찾고 있는 걸까? 너, 내가 보이지? 네 눈을 보여줘. 여자는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내며 주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눈을 보여달라니 아무리 담을 훈련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무서웠지만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도 꼭 감고 숨어 있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조용해졌다. 소리내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와 숙소로 향했다. 돌아가는 도중에도 사범님이 내는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온갖 괴이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겨우 도착해서 미션을 완수하고 무섭지 않았냐는 사범님의 말에 숨을 고르며 말했다. 공동묘지하고 학교에서 그 귀신 분장한 여자 사범님들 너무 무서웠다니까요.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요. 내 말에 사범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응? 무슨 소리야? 우리 도장에 여자 사범님은 없잖니? 그때였다. 여자의 얼굴이 툭 하고 떨어지더니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새까만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런데 여자는 내가 보이기라도 하는 듯 희죽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너무 놀란 것도 잠시. 그렇게 정신을 잃은 나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벽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뒷문을 열고 미친 듯이 달렸다. 뒤를 돌아볼 여력도 없었고
그렇게 도복뒤를 치고 얼마나 달렸을까. 곧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숙소 앞에서 사범님과 친구들이 왜 이렇게 뛰어오냐며 물었고 나는 그저 숨만 거칠게 몰아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진정을 하고 자기 전 친구들에게 폐교에서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물어보니 모두 무서워서 얼른 나왔다고만 할 뿐 나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괜히 관심을 받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고 할 것 같아서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얼마 전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다. 귀신은 아는 척을 하거나 말을 걸면 따라온다고 말이다. 그런데 어른들의 말이 사실일까? 지금 내 방 어딘가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아까 교실에서 봤던 여자가 내 뒤에 서 있었다. 순간 몸이 굳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여자는 점점 더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렇게 순간 둘 다 멈추어 긴장이 고조될 때쯤 여자가 나에게 확 달려들었고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후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무 이상이 없어 다행이라 여기는 것도 잠깐. 그날 이후로 계속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다. 늘 똑같은 내용으로 그 여자에게 쫓겨 도망치는 꿈이었는데 매일마다 여자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듯했다. 잠을 자면 악몽을 꿀까봐 무서워서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두려움이 극에 달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잠을 자게 되면 여자에게 잡히고 말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기요. 나는 혹시 몰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 불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사람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그 여자는 서서히 일어나더니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왔다. 너무 놀란 나는 물건이고 뭐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대로 미친 듯이 달려 숙소에 도착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착한 내게 사범님은 왜 빈손인지 물으셨고 나는 내가 본 것들을 전부 이야기했다. 하지만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믿지 않으셨다. 내가 어떠한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억울한 건 내 소문이 퍼져 다른 친구들에게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